문과 알아봅니다. 우리 집 옆에 건물이 세워지면서 불안하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안에 떨면서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소음을 내며 공사가 한창입니다. 문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한풍백화점처럼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이에요. 막 미쳐 돌아요. 막 잠을 못 자니까. 우린 못 살겠다니까요. 가장 편해야 할 집이 불안하다는 주민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곳은 지어진 지 2년여 남짓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비틀린 것 같아요. 무슨 영문인지 신발장 문이 열리지 않고 장판까지 벌어진 상태인데요. 심지어 건물 바닥과 벽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요. 2년이면 거의 새 건물이에요. 그렇죠. 새 건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피해가 있고 균열이 있으면은. 신축 건물에 생긴 문제이기에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마음부터 막 불안해 막. 아이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 막 들고. 지진인 줄 알고 내려와서 확인했더니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달 전 바로 옆에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 건물과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여러분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불과 50c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건물과 인접해 있는 공사장. 실제로 그 간격은 보시는 것 같이 매우 좁았습니다. 성인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요. 심지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지나 소음 등을 차단해줄 가림막조차 설치되지 않았었답니다. 기존 건물에 있던 울타리마저 훼손됐다는데 공사가 좀 제대로 시작된 지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이 펜스는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쳐져 있는 거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그 방구 펜스에다가 그때 그냥 천으로만 이렇게 막아놓고 저런 울타리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설치된 가림막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질 정도로 재구시를 못했답니다.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내며 진행된 공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바로 옆 건물로 왔습니다. 문이 틀려 있어서 문이 안 닫힙니다, 이게. 닫히지가 않아요.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뒤틀린 나머지 잘 닫히던 문은 닫히지 않고 이처럼 공간이 남아버렸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옆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진동이 전해졌던 상황. 평화로웠던 주민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답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이 이거 하는 바람에 불안정세가 나고 자꾸 깜빡깜빡 놀래고 막 그래서 이게 안정제로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 약을 먹어야지 그래도 마음을 좀 놓지. 그렇다면 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소음 관계라든지 그냥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 정도가 떨어진다 호감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사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답니다. 하지만 이미 옆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버린 상황. 전문가에게 건물 상태를 진단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50cm 간격을 두고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데요. 공사로 인해서 이 건물이 지금 영향을 받았다는 건 확실한데 지금 현재 마감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구조체는 더 큰 결함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는 더욱 심각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인데요.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건물의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더 심화될 때는 구조물에 대한 그 사용성은 물론 안전, 붕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수 없는 주민들. 그래도 일단은 생활은 해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인데 어딜 가요. 그렇다고 모텔을 잡을 수도 없고. 약간만 뭐가 소리가 나면 막 그냥 마음이 불안해갖고 막 뛰쳐나와야 돼 막. 이게 그 사람이 이거 만든다니까 저를 공사하는데. 건축 허가를 담당한 해당 구청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나온 거 가지고는
크게 이상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주변 환경이 조금 불량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다 이제 자재 치우고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단 공사를 멈추게끔 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너무 조금 저희의 권한을 넘어서서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안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를 멈추고. 하지만 여전히 소음과 진동을 느낄 만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 참다 못한 주민들이 해당 공사장을 찾아가 보는데요. 문제 해결에 대해 공사장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시면은 그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계속 해봐야 서로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거고. 결론적인 거는 그냥 사업을 접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못 살겠다니까요. 결국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떠신가요? 저쪽에서는 일단은 태도 자체에서부터 너무 안이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미안한 감이 전혀 없어요. 화가 나죠. 저희가 가야 돼. 방금도 보세요. 자기네가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해자가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속 시원한 해답은 없는 걸까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런 불편들이 많은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법이 규제를 완화해 준 그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이런 많은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는 자체 이 부분을 막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공사가 계속될 경우 지금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조망권도 그렇고 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얘도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안 짓는 게 최우선이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편하게 TV 보다가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바라는 거죠. 네,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된 새 집인데 우리 집이 뒤틀리고 금이 가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 같은데 약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제 먼지가 오면서 아이의 피부 상태도 좋지 않아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별다른 보강이라던가 보수 공사가 없이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라면 이미 건물에 생긴 균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집안도 계속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진행될 때는 또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지만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문제도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결국 이런 분쟁이 생기면 항상 감정적인 대립이 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이미 지어진 건물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조금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나마 말이죠. 감정의 골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루가 다르게 도심 지역 내에 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 옆에 사시던 분들, 즉 인근 지역에 생기는 주택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데 그거를 지금 법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격거리 50cm 건축법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행 법규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규를 준수하는 선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민법에 따라서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 청구라든지 분진 진동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점이 예상된다면 법원의 공사 중지 가처분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피해를 겪으신 해당 주민들이 일종의 이 같이 단체 행동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로 법적으로 다투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법적인